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이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최대의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8일 블룸버그는 이날 중국을 뒤로하고 나토에 간 것은 시진핑 주석의 최대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은 나토가 러시아를 적대시한다고 비난하는데, 아태 4개국이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간 것은 중국 정부를 더욱 편집증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9에서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30개 나토 회원국 정상과 함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도 처음으로 초청됐는데요.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2010년 정한 현재의 전략 개념을 12년 만에 업데이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지정학적 지형의 변화를 반영, 향후 10년여간의 새로운 정책 지침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비안 잔 홍콩 중문대 중국 정치학 부교수는 나토가 중국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면은 분명히 중국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나토가 비호연국인 아태 지역 국가 정상들과 안보를 논의하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이 러시아를 넘어 아태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 자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나토가 특정 국가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나토는 유럽을 교란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시 주석도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힘이 있는 위치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안보의 난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한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연일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위험한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는 맹자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며 나토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담장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며 나토를 아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만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도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과의 대화를 통해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잃을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29일 매체는 기시다 윤석열의 나토 대비 아시아 평화의 그림자드리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매체는 다지강 헤이룽 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 연구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정치인들은 나토와의 긴밀한 관계가 북한에 대한 더 큰 억지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이 더 많은 핵미사일 시험을 감행해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불쾌한 역사 때문에 일본은 방위 영역에서 미국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나토를 이용해 유럽 회원국을 동북아로 끌어들여 비용을 아끼고 러시아, 중국과의 대결로 인한 위험을 공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한일 정상이 서방 정상들에게 그다지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매체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 중 단체 사진을 촬영하려 모인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지 않고 이른바 노룩 악수를 한 것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요 7국 정상회의 단체 사진 촬영 당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가로막힌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체는 두 아시아 정상이 충분한 존중을 받고 있는지는 그들 자신만이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이번 한일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시아 정상들은 나토와 협력을 환영하지만 중국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블룸버그는 지적했는데요. 중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가장 큰 무역 상대이며 그간 지정학적 분쟁에서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 무역 경제를 지렛대로 사용해왔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이나 센카쿠 열도 분쟁 여파로 중국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불매한 사례 등이 그렇습니다. 하타케야마 쿄코 일본 니가타 연립대 안보학과 교수는 일본이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과 1대1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유럽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도 비슷한 입장이라면서 새로 선출된 보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유럽의 동맹국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나토와 연계하면 장기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자국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회원국과 호주와 같은 비회원국 민주주의 국가들을 하나로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가 나토와 협력을 중시하고는 있지만 중국에 맞서 아태 지역 안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영내다자 군사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는데요. 한때 미국 주도로 냉전시대 동남아방위조약기구가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조직적 결함으로 1977년 해체된 바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군사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일본 방위성 차관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했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아시안 나토 창설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다만 현 시점에서는 아무도 이에 동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한국에 많은 제재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해 한국에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펴낸 한반도 정세 관련 가상소설 말과 칼에서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중국의 움직임을 담아낸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 한국과 미국의 사드 체계 배치 방침을 발표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측근 몇 명을 집무실로 불렀다. 중한 관계 악화가 오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출구를 찾아야 할 때가 왔으며 한국의 급소를 찾아야 한다. 핵심은 세 가지: 속전, 속결, 쾌복. 한국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미국을 직접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의 마음을 돌리게 하려면 러시아와 손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는 경제적 압박으로, 미국에는 전략적 압박으로 승부를 보도록 해야 한다. 가상 소설이지만 허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은 한국을 겨냥한 수위 높은 경제제재 수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5가지 대응 방안을 중국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 한국 정부 기업 정계인사의 중국 진입 차단 및 제재, 북한 제재 재검토 등이 핵심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북한 제재에서 벗어나 한국 제재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제안인 것입니다. 즉, 비관세 장벽 강화, 중국인 관광객 통제, 불매운동과 한국 기업 이미지 훼손,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집중 단속, 한국 금융시장 진출 중국 자본 철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분위기를 보여도 조금이라도 자국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다고 판단될 시에 한국을 포함한 타국의 치명상을 입힐 제재를 거리낌 없이 실행하는 중국의 자세는 명백히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 스스로가 세계에 가하는 위협의 핵심국이란 것은 뒤로 한 채 다른 국가들의 모든 행동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마치 매번 협박에 가까운 어투로 경고를 보내는 것은 이중적인 행보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매번 항의 의사를 전달할 때 수위 높은 단어와 도발성 메시지를 담은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상대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여과 없는 그들의 자세에서 과연 외교, 우호 관계라는 것이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